사라는 금융학 학위를 받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247개의 신입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한 군데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인 법률 사무원도 해고당했고 몇 푼만 받고 일하는 AI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안녕 조시.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우리는 AI가 어떻게 화이트 칼라 직종의 대량 해고를 일으키고 있는지 설명할 겁니다. 2025년 5월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마데이는 AI가 신입 화이트 칼라 일자리 절반을 없애고 5년 내 실업률을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마데이는 정부가 앞으로 닥칠 일을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술, 금융,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 특히 신입 일자리들이 대량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를 막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이 피바다, 쓰나미 같은 말을 쓰기 시작하면 심상치 않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초기 결과만 봐도 적어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거의 7만 8천 개의 기술 분야 일자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매일 400명 이상의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 셈입니다. 2025년 1월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3년 이후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낮은 구인율을 보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일자리 감소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1억 8천만 건의 구인 공고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의 일자리는 2024년에 12%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33% 나줄었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의 일자리는 2025년에 29%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로봇에 의해 대체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갖춘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인데도 그들의 일자리 전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업 안정을 위해 대학 학위를 권유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맥킨지라는 선도적인 컨설팅 회사는 생성형 AI가 특정 사무직에서 현재 업무 시간의 60에서 70%에 해당하는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제 신입사원들이 하던 대부분의 일은 소프트웨어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보아하니 역시나 고객 서비스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였습니다. AI 기반 챗봇은 이미 대형 기술 기업에서 1차 지원 요청의 85%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의 3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2029년까지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엄청난 변화죠. 인간적인 접촉은 거의 사라졌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는 AI 에이전트의 빠른 도입 이후 자사에서 고객 서비스 직군 4,000명을 추가로 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I가 고객 응대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에 출근했는데 동료의 절반이 소프트웨어라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로펌들은 값비싼 정장과 학위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텍스트 같은 도구들은 법률 조사와 계약서 작성을 몇 분 만에 끝냅니다. 예전엔 주니어 변호사가 몇 시간씩 걸렸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률 사무원들은 2026년 말까지 80%의 자동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신입 변호사에게 문서 검토를 시키고 시간당 $300씩 청구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AI는 $3로 10만 배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누가 이 마진 게임에서 이길지 아시겠죠? 변화 규모도 정말 큽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7년까지 AI와 자동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성형 AI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향후 10년 동안 신입 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최대 46%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00만에서 1,200만 개 신입 사무직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가 아닌 기업의 실제 행동을 살펴보세요. 몇 년 전 IBM의 CEO는 회사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거의 8,000개의 직무에 대한 채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와 행정지원부서가 주요 타깃이었고 이는 약 2만 6천 명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 엑센추어는 주로 지원 인력 및 신입 직원들 사이에서 19,0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와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최근에 신입 직원 대량 감축 사태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16,000개 사무직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작년 10월 이후 추정 3만 명의 절반입니다. 모두 AI와 효율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150만 명인 회사에서 이 숫자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사무직의 10%라는 점을 알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패턴을 보세요. 사람 해고 후 로봇에 투자합니다. 이제 숨기지가 않아요. JP모건의 관리자들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신규 채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JP모건은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즉, 우린 충분하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셈이죠. 상황은 더 디스토피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지금 귀를 막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인턴십 이야기입니다. 네, 커피를 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학점을 따는 미국의 신성한 제도인 인턴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턴십 공고는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지원자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감소폭은 고소득 분야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기술 분야 인턴십 공고는 30% 감소했고 전문 서비스 분야 공고는 42% 감소했습니다. 커리어 사이트 핸드쉐이크의 2025 인턴십 지수에 따르면 인턴십 한 건당 평균 지원자 수가 10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4-25년에는 62명이었던 전년도와 2022-23년에 43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불과 2년 전보다 인턴십 지원자가 약 2.5배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분야의 인턴십이 가장 경쟁이 치열했으며 공고 한 건당 273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금융 서비스가 192건, 전문 서비스가 187건으로였습니다. 이제 인턴십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AI와 치열한 신입 일자리 시장 때문에 학생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이 흔해질 정도로 절박함이 심해졌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데 인턴을 왜 뽑나요? 기업들은 전사, 데이터 라벨링, 컨텐츠 검수 등에서 젊은 인력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신입 전문직의 실질 임금이 1.8%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에서 2.4%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받는 동안 신입사원들은 오히려 임금 삭감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인턴십 한 자리에 273명의 지원자가 몰리는데 굳이 더 많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산이 정말 냉혹합니다. 2024년 MIT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입으로 반복적인 인지 작업이 포함된 일자리 공고가 1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새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두세 개의 주니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연봉 15만 달러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자리를 하나 만들지만 연봉 5만 달러의 신입 분석가 일자리 3개를 없애는 셈입니다. 전체 급여 총액이 비슷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채용되지 못한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일자리 종말을 예측할 때마다 회의론자들은 늘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인쇄기, 증기기관,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전체 직업군을 없앨 것 같았던 기술들은 결국 더 조용하고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일을 없애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직업과 역할도 바뀌었고 새로운 일도 기존 일과 함께 생겼습니다. 전체 직업군이 도구에 의해 사라지는 대신 그 도구 중심으로 재조직됐습니다. 남아있는 일은 맥락, 미묘함, 책임감, 해석, 신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기계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전의 자동화 물결,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같은 도구들은 인간의 일을 지원해줬지만 생성형 AI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작업과 워크플로우를 인간의 개입 없이 혹은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당시를 대신해서 회계 업무를 해주지 않았고 단지 더 빠르게 회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AI는 실제로 회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게 바로 도약이죠. 엔트로픽 연구에 따르면 AI는 주로 사람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돕는 증강, 사용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AI가 실제로 그 일 자체를 수행하는 자동화로 점점 더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챗봇을 도입하지 않도록 상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도 곧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계획하며 작업하는 소프트웨어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도구와 시스템 네트워크를 필요에 따라 연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장실이나 커피 브레이크, 건강보험, 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합니다.
한 세대 전체가 초급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곧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재앙, AI는 전문 직업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초급 직책은 중요합니다. 초급 직책은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적 상승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인재가 중간 및 고위직으로 계속 흘러가게 합니다. 이 직책들이 사라지면 미래의 노동력은 붕괴됩니다. 기업들은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고위급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긴장한 22살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작은 프로젝트에서 실수도 하고 직접 부딪히며 일을 배우고 수년간 핵심 기술을 쌓아갑니다. 모든 주니어 직책이 없어진다면 미래의 고위급 직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마이너리그를 없애고 10년 뒤에 왜 메이저리그급 선수가 안 나오냐고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경제적 여파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니 그 후폭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생 대출 상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대출자 3명 중 1명은 90일 이상 연체했고 5명 중 1명은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학생 대출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 절벽이라고 부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투자는 오히려 그들의 취업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 초급 금융 직종이 학생들이 지원할 새도 없이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22세에서 27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꾸준히 높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교육받을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교육은 이제 취업 전망을 떨어뜨리는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 상태인 졸업생들은 집을 사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으며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수준만큼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부모님 집에 다시 살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봅니다. 인공지능이 그들이 훈련받은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AI 화이트 칼라, 대량 해고 속에서도 살아남을 직업 경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패닉에 빠질 이유는 충분하지만 배관공과 전기공들은 여유롭습니다.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하며 부모들은 압도적으로 기술직이 디지털 직업보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직업들은 기술 분야의 다른 일보다 인공지능에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기술 분야에 진입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구축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억대 연봉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며 이런 일자리가 생깁니다. 젠슨 황은 이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공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자동차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결국 진정한 직업 안정성은 우리가 그동안 얕잡아봤던 육체 노동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버팜 전기기사는 서버팜에 대체된 법률 보조인보다 전망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경고론자들은 화이트 칼라의 종말을 우려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잘못된 경보를 지적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성장 둔화나 손실을 예상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정상적인 기술 전환과 훨씬 더 파괴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 두 가지 모두와 일치합니다. 5년 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이것이 제한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 전환이 될지는 지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전히 247번이나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AI 챗봇이 이력서를 한번 스캔한 뒤 자동으로 거절 메일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AI가 완전히 대체할 일자리에 지원하는 거죠. 직업학교를 다닌 그녀의 친구는 3곳에서 제안을 받고 가장 많이 주는 곳과 협상 중입니다. 누가 이 경제에서 이기고 있는지 아시겠죠? AI가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영상을 보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